제가 오늘 캡컷 부분에 설명드릴 부분은 캡컷에서 우리가 효과 중에 키프레임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키프레임은 뭐냐면 변환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변환점을 주는 효과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자막 넣는 효과랑 이런 거는 아마 둘째 시간 정도에 또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일단 동영상은 아무 영상이나 하나 연습할 영상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우리 저장해놨던 거 중에 아무거나 있죠? 하나 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끌어다가 이렇게 영상 넣는 거 저번에 아마 어렵지 않게 했을 거예요. 자, 일단 영상을 그냥 원래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고양이가 그루밍을 하는 영상이네요. 그죠? 되게 평범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그루밍 할 때 점점점 크게 고양이를 클로즈업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키프레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변환점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변환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에 일단 하얀색 막대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는 확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확대에 옆에 보면 마름모 보여요? 여기 오른쪽에 마름모 있어요. 얘를 누르면 여기 마름모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제가 얘를 요 부분에서 확대를 시킬게요. 확대할 땐 요 가에서 늘리면 되죠. 이 정도 늘려볼까요? 그러면 얘를 늘릴 때 뭔가 우리가 변형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보면 이렇게 마름모가 하나 또 생겨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실행해 볼게요. 다시 원본서부터 재생해서 보면은 원래 여기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점점 이미지가 커지는 거 보이세요? 네. 네. 확대는 어디 컷에 가서? 확대는 요 가장자리에서 점을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확대해서 여기 발을 조절하셔도 돼요. 여기 메뉴, 여기 지금 네모가 안 보이니까. 만약에 화면이 안 보여서 좀 작게 조절하겠다. 이럴 때 요 돋보기 눌러서 마이너스를 조금 더 이렇게 당겨주시면 화면이 다 보이게 축소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막대, 요 동그라미 있죠? 이게 이제 확대 축소니까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확대했고 여기선 다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다시 이렇게 축소해서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된다면 여기 또 마름모가 하나 생겼고 여기 한번 재생해서 또 볼게요. 여기서부터 점점점 확대가 되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이라는 건 그 변환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점과 변환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면 천천히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만약에 변환점과 변환점 사이의 거리가 가깝게 만들게 된다면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네, 한번 확대 축소만 일단 조절을 해봤고요. 한번 조절해 보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부분 질문 좀 받을게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뭐 혼합, 손떨림, 뭐 회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효과들에서도 옆에 보면은 이렇게 키프레임들이 보이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회전을 처음 키프레임을 만약에 넣는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시작점인 거예요. 변화의 시작점. 그리고 우리가 한 이쯤에서 얘를 뺑글을 돌리고 싶어요. 그럼 이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360도 정도 돌릴까요? 이거 딱 맞춰서 돌리기 힘들면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서부터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360도 돌아간 거 확인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효과를 넣는 걸 키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회전하는 지점에 가서 처음 그러니까 내가 회전시킬 그 위치쯤에 가서? 먼저 요 가서. 키프레임을 눌러요. 그럼 여기 일단 첫 번째
그 마름모가 생겨요. 예. 그 다음 내가 회전을 시킬 위치, 그러니까 회전이 완료된 위치가 되겠죠, 이쯤이. 예. 내가 여기서 이제 완료를 하겠다 하는 위치에 얘를 또 막대를 갖다 놓고 얘를 회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각도를 줘도 돼요. 예를 들어 나는 480도 정도 회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직접 돌려도 돼요. 그러고 일단 보면은 이쪽도 이렇게 마름모가 생겼죠. 실행해 보면 이렇게. 고양이가 좀 불쌍해졌네요. 똑바로 놔야 되는데 480도를 했더니 돌리는 각도는 어디 조정이 되나요? 돌리는 각도는 요 옆에 보면은 요게 각도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시면 되긴 한데 여기서 말고 내가 직접 치수를 입력하겠다 하면은 여기 회전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주셔도 돼요. 고양이가 불쌍하니까 똑바로 720도로 맞춰보면은 얘가 그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는 급격하게 돌아가고 여긴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왜? 여기 간격이 넓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게 간격이 좁으면 빨리 돌아가고 또는 빨리 커지고 간격이 넓으면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혹시 지금 좁아서 내가 요거를 좀 더 넓게 보겠다 한다면 키프레임 쪽에 키프레임인데 죄송해요. 요 타임라인 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있죠. 플러스는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고 마이너스는 축소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 사이 간격을 좀 더 세밀하게도 맞출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쯤에서 만약에 회전을 또 시켰다. 그러면 여기서는 엄청 빨리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 간격을 내가 어느 정도 간격으로 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어지는 그 애니메이션이 다르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키프레임을 좀 활용하시면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 개 더 얹어 보려고 해요. 가져오기 눌러서 영상 아무거나 하나만 좀 골라볼까요?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 요런 고양이 영상을 골라도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요 트럼펫 부는 고양이 영상을 골라도 될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영상이면 돼요. 이 영상을 우리가 배치할 때 저번 시간은 요 뒤쪽에 놨었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한번 가볍게는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이 영상을 이 위에다 올리면 영상 위에 영상이 얹어져요.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두면 영상 위에 영상이 재생이 되는 형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창에선 여기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영상을 더 얹어서 올린다.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게요? 여기 올렸는데 어떻게 올리다? 어떻게 한 건지 위에다 올렸거든요, 똑같이.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 그리고 자, 요 영상을 제가 딜리트 눌러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가져올 영상을 가져오기 눌러서 하나 불러올게요. 사진으로 해도 돼요, 당연히. 뭐 일단 잘 보이라고 요 녹색 고양이 고르죠. 그리고 제가 이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얹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녹색 고양이가 앞에 얹어져 있어요. 자, 여기 가에 줄임을 줄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줄일 수가 있고 밑에 다른 영상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저는 요 귀퉁이에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고요. 그러고 재생을 시켜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네모나게 싫어요. 나는 동그랗게 자르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마스크입니다.
나 원형으로 놓겠다. 원을 누르면 이렇게 원형으로 잘려요. 물론 이제 좀 마스크. 늘려야 되겠네요. 네, 음. 마스크. 왜 보면 강의할 때 강의 영상에 보면 그 옆에 사람이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뜨고 있고 사람이 막 설명하는 게 여기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랑 좀 비슷하죠? 부드럽게 할 거면 여기 블러, 여기 가해를 부드럽게 처리해서 놓고 한번 재생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럼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고 저쪽 고양이는 그루밍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얹어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는 뭐 하트도 있고 별도 있고 다양하니까 일단 참고해 보고요. 저는 이 고양이를 이 영상이 움직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고양이만 따올 수도 있긴 한데 아직 제가 그거는 따로 안 했고 만약에 이 고양이 마스크를 제가 잠깐 해제할게요. 지금 이렇게 배경이 아예 녹색,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배경 제거해서 크로마키를 이용하면 이 녹색 배경을 선택해서 채도를 낮추면 이런 식으로 고양이만 따낼 수가 있어요. 이게 크로마키 영상이라고 하죠. 제가 픽사베이에서 골라온 고양이였고 아마 크로마키 영상 찾아보면은 픽사베이에도 꽤 여러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유튜브에서도 픽사베이 치면 픽사베이는데 죄송해요. 크로마키 치면 크로마키로 쓸만한 그런 영상들이 꽤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고양이가 이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영상의 처음에서 일단 동영상의 위치를 체크를 해 놓을게요. 여기 지금 보면 마른 모가 생겼죠? 그리고 이 고양이를 요 끝쯤에서는 여기 있는 요 고양이가 이쪽으로 가게 당겨 놔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점점점 이렇게 이동하면서 악기 부르면서 지나가요. 물론 걸어가는 것까지는 이 고양이에서 없었으니까 그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나 어떤 액션을 주실 때 키프레임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 거예요. 기능은 뭔가요? 크로마키 말고 크로마키에서 크로마키에서 약간 움직이는 거는 움직이는 건 키프레임이에요. 키프레임? 그래서 요 기본에서 아까 제가 여기 위치에 체크를 했었고 그러고 움직인 거예요. 다시 여기 말씀드리자면 기본에 가서 제가 고양이를 끌고 왔고요. 이 고양이를 줄인 거예요. 크로마키는 일부러 지금은 하지 않을게요. 이 고양이 이쪽으로 옮기는 것만 보여드리려고요. 이 고양이를 위치에 내가 처음 움직이기 시작할 위치 있죠. 여기에 막대를 갖다 놓고 위치에 체크해요. 그럼 여기 마른 모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움직임이 끝나는 위치에 또 막대를 갖다 놔요. 그러고 이 고양이를 옮겨주세요. 그건 뭘 눌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끌고 가요. 그냥? 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시작 위치서부터 점점점 트럼펫 풀면서 이동을 해요. 근데 뭐랄까 녹색 배경이 있으면 되게 이상하니까 아까 크로마키로 제거하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동은 안 하는 가서 사진, 즉 아이콘의 경우는 가지고 오면 일단 짧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늘리면 이렇게 영상의 길이만큼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변형 눌러놓고, 그럼 여기 마름모 생겼죠? 내가 이쯤에서 얘를 만약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얘가 여기서 확 줄여지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길이가 좀 있으니까 천천히 줄여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가게 하면서 커지게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절만 해주셔도 얘가 이쪽으로 점점 가면서 이렇게 커지게 맞춰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키프레임만 가지고도 효과를 되게 다양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좀 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해보았고요.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흐리게 할 때, 그럼 이렇게 좀 연하게 흐리게 할 때 쓰시는 게 불투명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로고가 너무 진하지 않게 흐리게 맞춰져 있기도 하죠. 물론 이것도 이제 혼합에 있는 불투명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진하게 나왔다가 점점 흐리게 하겠다, 그러면 혼합에서도 마스크 여기 키프레임 눌러놓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활용해 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불투명도를 넣어봐야겠다. 불투명도를 한번 살짝 넣어보시면 좋을 것 여기도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이렇게 로고가 있을 때 로고가 너무 진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귀퉁이에다가 내가 놓으려고 해도 너무 진하면은 배기가 싫을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채널에다가 넣을 때 보면은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한 귀퉁이에 뭐랄까요, 그 채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나요? 뭐 KBS, SBS 또는 무한도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넣는다고 가정을 하는데 너무 진하면 배기 싫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연하게 넣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혼합의 불투명도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낮춰도 되고, 아니면 처음엔 진하게 보였다가 낮게 할 거면 불투명도를 처음 100일 때 키프레임을 눌러놨다가 내가 흐리게 할 부분에서 다시 얘 불투명도를 조절만 해주시면은 여기서부터는 다 흐리게 보이겠죠. 그럼 처음엔 진하게 나타났다가 점점 흐려져서 그대로 유지, 이런 형식으로도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타리가 막 산책하는 걸 찍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영상인지 좀 사람들한테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영상 자체에다가 타리TV라는 로고를 요 위쪽에다가 넣어놓으면 누가 갖다가 쓸 수도 없고, 그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없어지네 나중에. 아니 뭐가? 이렇게 제로로 안 해보니까. 제로는 그쵸, 투명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번엔 엘리베이터 문짝을 가져왔어요. 얘는 제가 밑에다가 일단 깔아 놓을게요. 영상이 좀 짧긴 한데 잠깐 얘를 가리고 보자면, 이 엘리베이터 영상은 조금 화면을 좀 키워서 이 정도 놓을게요. 그냥 화면이 이렇게 열리는 영상이에요. 문짝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문짝이 열릴 때 아까 이 고양이가 보이게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과 같은 요 영상은 크로마키 영상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크로마키가 아닐 때도 활용은 가능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만약 크로마키라고 한다면 아까 여기 크로마키의 컬러 피커의 녹색을 제거하겠다, 조절만 해주시면 얘가 열리면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이런 영상이 돼요. 그래서 크로마키가 편하기는 해요, 이런 영상을 활용한다면.
근데 크로마키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크로마키 상태가 아닐 때, 여기서는 고양이가 그 위치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마스크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예를 들어 이 고양이에는 마스크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중에 가로는 가로로 마스크 효과를 줄 때, 그러니까 반절은 못, 반절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영상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가로 또는 뭐 세로로 해가지고 이 영상과 이 영상이 다르게 이제 보이게 해줄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이 미러링의 경우는 양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렇게 세로로 보여야 되는 거고, 여기를 좁혀 놓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짝이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위치를 여기 끝에다가 맞춰서 놓고, 이거는 조금 확대 좀 할게요. 그러고 여기다가도 마스크를 씌워요. 마스크랜다. 키프레임을 씌워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고양이에다가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문짝 있는 이 부분에 키프레임을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문짝이 열리는 위치쯤에 다시 키프레임을 넣거나 아니면 조금 조절을 할게요. 이렇게. 또 이제 문짝이 좀 더 열리는 위치쯤에서 조금 더 이 위치쯤에서 얘를 좀 더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지금 마스크가 안 들어갔네. 잠깐만요. 다시 마스크가 아까 키프레임이 안 눌렸나봐요. 그러면 이쯤에서 문이 열렸을 때 조금 더 열고, 키프레임을 열고, 이렇게. 또 문이 열렸을 때 이 정도 열렸을 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절해서 넣고, 또 문이 좀 더 열렸을 때 이거를 또 조절해서 이렇게 둔다면 얘가 어떤 영상이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열 때 이렇게 고양이가 보이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좀 기교를 부리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 효과들을 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맞추기가, 핀트 맞추는 게 조금 시간은 좀 걸렸죠. 아까 요런 영상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랑 고양이를 제가 이렇게 놓았고, 여기서 마스크를 가로로 마스크를 놨어요. 그리고 키프레임을 누르면 이 부분이 이제 변환 위치 시작점이 됐죠. 여기서는 제가 회전을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 키프레임을 이쪽으로 좀 당길게요. 여기서는 아예 요거를 없애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영상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와요. 이런 효과들을 내줄 수 있는 게 바로 마스크라는 부분과 키프레임이 합쳐졌을 때의 효과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미삼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시간 마스크와 키프레임에 대한 설명, 즉 오늘 첫 시간은 거의 키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넣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을 좀 생각보다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몇 번 아마 연습은 필요하실 텐데, 아마 활용하신다면 진짜로
멋진 영상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라 저는 생각 들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 1시 52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뭐 오디오 넣는 거야 저번 시간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오디오에 대한 설명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얘기하고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오디오 부분인데요. 여기는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 필요할 때 오디오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브이로그, 여행, 판매 등의 여러가지 그런 컨셉의 노래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끌어다가 밑에다가 놓으면은 음악이 깔리는 거였죠. 네. 그리고 음악은 보통 영상이 끝나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음악이 영상이 끝날 무렵에 나는 없어졌으면 하겠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끝나는 위치에 맞춰 놓고 음악을 선택한 채 잘라내버리면은 이렇게 잘려지게 되는 거예요. 컷 편집하는 거, 그죠? 그럼 음악이 요 끝에서 되게 어색하게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번에 페이드 아웃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흐려지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깔끔하게 뒷부분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여러가지 효과들이 많이 있지만 음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향 효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환호성과 박수는 이런 박수 소리, 삐삐 소리, 또는 흥미했을 때 땡 소리, 휙휙, 팝업, 뭐 등의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어떤 동영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보람TV나 뭐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었을 텐데 그때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효과음이 들어가니까 뭔가 되게 재밌는 영상이 됐었죠. 그래서 효과음을 넣을 때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은 효과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나겠네요. 예를 들어 박수가 너무 길다. 그러면 박수도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박수 소리가 날 테니까. 근데 이것도 뭔가 확 끊기는 게 싫다면 아까 이용했던 페이드 아웃으로 뒤에를 좀 정리해 주시면 끊기는 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음악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왜 판소리 같은 경우도 얼쑤 뭐 좋다 등의 추임새를 넣듯이 우리가 영상 자체에서도 뭔가 어떤 재밌는 그런 효과들을 좀 넣게 된다면 되게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와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요쯤에다 넣겠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요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닐 거예요. 근데 왜 소리가 크게 들리다가 DJI가 얘기할 때 소리가 작게 들리다가 이후에 이제 멘트가 다 끝나면 소리가 크게 들리곤 하죠. 왜 음악 가요 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볼륨에도 요 키프레임 있는 거 보이세요? 역시 키프레임을 눌러서 여기다가 변환점을 주고 이쯤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리게 했다가 다시 내가 원하는 이쯤에서는 소리가 다시 원래대로 들리게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런 것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키프레임 하나 더 넣을게요. 유지가 되게 해서 요쯤에서 올리려고. 이렇게 놓으면 이 부분에서는 소리가 작아졌다가 이 웃음소리 다 끝날 때 제가 올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음악을 넣을 때 원래 내가 톤 소리를 적당하게 조절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얘기하는 멘트에서는 좀 조용하게 했다가 그 다음 멘트가 끝나면 커지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음악도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음성 변조기에는 음성을 변조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프로 버전이 좀 많아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내 목소리에다 예를 들어서 떨리는 음이나 LP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어요. 좀 재밌게 보실 때 활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음성 유형도 뭐 산타나 엘리 등의 어떤 그 사람들 음성을 효과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음성이 있을 때 음성 효과를 적용하는 거예요. 약간 음성 변조 같은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은 속도를 높이면 되는 거고, 그때 왜 보면은 음악이나 목소리 같은 거 속도를 높이면 톤이 높아지면서 되게 헬륨가스 마신 것처럼 막 날리잖아요. 그런 거를 피치가 올라간다는데, 유지가 되게 할 거면 피치 유지를 눌러서 체크를 해두셔도 됩니다. 일단 속도 부분은 참고로 보실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 오디오 부분에 기본 음성 변조기 속도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잠깐 연습하실 시간 드려보고 텍스트로 넘어갈게요. 자, 텍스트를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을 거예요. 기본은 진짜 기본 글씨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네들 이제 글씨 모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글씨 모양 있으면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모양은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세요. 자, 마음에 드는 모양 찾으셨어요? 어디서 찾나요, 그거는? 그냥 텍스트. 텍스트 눌렀어. 여기 텍스트 누르면 바로 인기에서 이렇게 보일 건데, 아니면 이렇게 보이나요? 텍스트 추가에서는 사전 설정, 즐겨찾기, 인기, 멋진 단어, 제목 등의 다양한 테마가 있어요. 혹시 아까 텍스트 눌렀을 때 화면이 다르게 뜬 거라면 아마 제가 다른 걸 눌러놔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요거 사전 설정이 떴다면 네.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여기 있는 아까 뭐 캡션이나 제목과 같은 다른 메뉴를 이렇게 눌러서 고르셔도 돼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즐겨찾기였고요. 죄송해요. 인기였고요. 인기에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텍스트를 눌러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이 글씨체 괜찮다 생각하시면은 얘를 끌어다가 밑에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글씨를 넣고 싶은 위치에 이렇게 두시면 기본 텍스트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끌어다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서 쓰시면 됩니다. 글씨는 밑으로 끌어다 쓰는 거지, 밑에다. 네, 뭐 밑에다가 보통 끌어서 많이 이용하니까요. 뭐 중간에 놓든 밑에 놓든 상관없는데, 네. 일단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고르신 거죠. 글씨 모양을. 그러면 해당 글씨 모양을 끌어다가 이렇게 밑에 타임라인에 내가 놓고 싶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 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으시거나 이쪽에 적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그냥 강아지와 고양이라고 적었고요. 시작 위치랑 끝 위치 어디까지 쓸 것인지 이렇게 배치해서 두면 되겠죠. 글꼴은 글자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다양한 글자체들이 나오고,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글씨체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글씨체가 정말 많아요. 마음에 드는 거 눌러서 쓰세요. 프로는 무료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고, 무료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크기 조절은 가장자리 동그라미에서 끌어서 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요 옆에 있는 이 넓은 반은 글상자의 크기입니다. 이건 미리 캔버스와 동일하죠. 예를 들어 제가 강아지에는 블록을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좀 더 키우면 글꼴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부만 글꼴을 크게 조절하거나 작게 맞추는 것도 가능하고요. 굵게 하거나 일부만 밑줄을 긋거나 기울이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밑에 부분은 색상인데요. 내가 원하는 색깔을 고르시면 그 부분의 색깔이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자가는 문자 간격을 뜻해요. 그래서 그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줄 간격은 행간입니다. 아니 글씨를 내가 타이핑을 쳐서 할 때는 어디에 타이핑을 쳐서 한다. 더블 클릭해 보셨어요? 아까 이 글씨를 더블 클릭하면 블록 지정이 되고 여기다 적거나 이 옆에다 적으시면 된다 했었죠. 그래서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요게 줄이 내려갔는데 지금 요거는 지금 옆에 있는 이 글상자를 이렇게 조절하면 맞춰지는 거고요. 고양이도 색깔 바꿔볼게요. 블록 지정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상 이렇게 고르면 일부만 이렇게 색깔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획은 글상자에 테두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효과들이 좀 적용돼 있어서 제가 일단은 가장 기본 글꼴부터 그냥 보여드릴게요. 사전 설정에 있는 이 디폴트, 요게 이제 기본 글꼴 정도가 되겠죠. 그럼 만약 이걸 누르면은 이런 기본 글꼴이 나오게 되고 얘를 끌어다가 넣으면 기본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글씨는 더블 클릭해서 글씨 쓰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여기 눌러서 원하는 색깔을 입히면 한꺼번에 색깔을 넣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일부만 색깔 넣으려면 블록 지정해서 일부만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는 것도 가능했었죠? 자, 여기서는 획을 좀 얘기하고자 해서 잠깐 들어왔는데 획은 테두리예요. 테두리의 색깔을 설정하거나 두께를 원하는 만큼 두껍게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경은 글자 배경이고요. 배경의 크기랑 색깔, 불투명도 또한 조절이 돼요. 글로우는 빛이 나는 효과를 글로우라고 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빛이 나는 정도의 효과를 내줄 수가 있고 프로 버전은 유료 버전이니까 요거는 쓰지 않을게요. 채도와 범위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림자는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효과예요. 그리고 곡선의 경우는 이렇게 글씨를 휘게 할 때
그래서 글자 부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지금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리튼에게 얘기를 해서 물어본 대본, 뭐 간단히 말하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차이를 녹음을 하고 싶은 건데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내 목소리를 녹음할 때는 요게 녹음이에요. 음성 녹음.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내 목소리가 녹화가 잘 될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요거는 지금 제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에서 녹화가 지금 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코를 뺄 거면 에코 제거나 음소거 같은 걸 해도 되지만 뭐 특별하게 그런 거 효과 주지 않고 저는 지금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제가 녹화를 하고 싶으면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동그라미 있죠? 여기를 누르면 녹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침 잘 오셨어요. 아직 시작 전이긴 해요. 내일배움 가도 그거 1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아, 네. 까다롭네. 아, 좀 까다롭죠? 뭐 이렇게 하려고 또 이렇게. 아, 그 전화였구나. 내가 지금 아. 신청해놨었는데. 아, 네네네. 올려놨는데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되네. 아, 수정하셔야 된대요? 내가 좀 알려주는데. 아이. 그러면 얘기하던 거 계속 좀 네. 얘기할게요. 네. 기다리다가 네.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네. 그냥 미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메리 해피 이렇게 짓기도 그렇고 네. 물어봤어요. 네. 리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대본을 써달랬더니 진짜 대본을 써주더라고요. 얘를 뭐 강아지를 루디라고 하고 고양이 휜이라고 했어요.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나는 영상이 길진 않으니까 강아지와 고양이 차이를 200자 내외로 적어줘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만큼도 사실 200자 안으로 얘기하려면 거의 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한다면 요걸 좀 줄여서 한 줄, 두 줄 정도만 좀 읽어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그건 AI에서 한 거예요? 그쵸. 이거는 이제 캡컷은 아니고 AI 어떻게 들어? AI 중에 이제 리튼이라는 도구가 리튼이? 있어요. 리튼이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쇼츠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좀 기획이 좀 애매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저런 리튼이라는 어떤 AI 도구를 쓰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였고, 마침 제가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서 한번 쟤한테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대략적으로 말할 멘트도 옆에다가 컨닝할 문구도 냅뒀겠다. 저는 이제 녹음을 할 겁니다. 음성 녹음을 누르고 보면은 이 부분은 뭐냐면 저 옆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 마이크에서 제가 녹음하는 그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 클릭하여 녹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3, 2, 1 재고 나서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녹음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요 밑에 이렇게 녹음이 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볼게요. 물론 제가 좀 빨리 얘기했어요. 왜냐면 얘가 워낙에 짧아요. 영상이. 그죠?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꽤 시끄럽다. 볼륨을 좀 전체적으로 좀 줄이거나 했으면 좀 듣기는 좀 나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좀 볼륨을 낮춰버리고 여기도 좀 낮출게요. 물론 목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잘 들려야 되니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얘가 소리를 제가 넣는데 생각보다 볼륨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볼륨을 조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목소리의 볼륨이 커졌을 거예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럼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해볼까요? 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너무 느리게 했네. 네,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간에 말도 좀 꼬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녹음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동 캡션으로 소스 언어는 한국어가 되겠죠? 한국어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볼까요?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제가 잘 읽어줬어요. 여기 보였나요? 거기 네. 가서 그걸 클릭해서 수정하라는. 네, 여기에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옆에 보면 캡션에서 제가 얘기한 단어들이 다 있어요. 여기 좀 겹쳐서 보이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글씨가 왜 내려갔을까요? 참, 얘네를 좀 옆으로 좀 당겨주거나 맞춰야 되겠네요. 얘를 왜 밑으로 내렸을까? 이렇게 해서 보면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제가 엉터리로 얘기했는데 잘 번역을 해줬네요. 캡션은 자, 어쨌든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죠? 녹음을 해서 만약에 해보신다면 가능할 것 캡션이 같아요. 나와요. 저렇게 caption이. 근데 녹음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어떤 강의 영상 같은 게 있다면 거기서 캡션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음악에서는 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소리나 이런 게 없으니까 거기서는 캡션을 바로 뽑을 수는 없었을 것 여기 같아요. 음악에서 있는 음악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쵸.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 글씨가 현재 들어오긴 했는데 너무 작죠? 그러면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골라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글씨를 뭐 이 정도 뭐 글꼴을 쓸 거다. 원하는 글꼴을 고르시고 잠깐만요. 너무 적은 것 같다. 아까 요 상태였죠? 아까 여기. 자, 캡션은 어떤 거 선택해서 텍스트에서 글꼴을 여기서 바꿔요. 내가 원하는 글꼴로 바꾸고 글꼴 크기도 조절을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잘 보이게 저는 테두리 획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강아지는 사람에게 충성심이 깊고 사회성이 높으며 훈련이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이 부분만 자르고 다시 하고 싶다. 어쨌든 그렇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캡션은 하나만 고쳐도요, 디자인이 똑같이 같이 고쳐져요. 되게 편해요. 그죠? 제가 아까 여기다가만 놓고 캡션 선택해서 고쳤는데, 같이 여기 글씨에 대한 캡션이 같이 조절된 거 보이시죠? 자, 애니메이션은 뭐냐면, 글씨에다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프로는 유료 효과들이니까, 프로 말고 다른 효과로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효과가 적용돼서 나오는 걸 보시죠.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나가는 모양도 있고, 여기서는 길이 초를 조절할 수 있는데 워낙에 이게 고양이니까 이런 효과를 바로 주기가 적당치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효과를 준다면 보통 이런 제목 같은 데다가 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 강아지와 고양이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무료 애니메이션 중에서 플립업을 하겠다. 그럼 이렇게 플립업해서 나올 때 길이 정도를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할 수가 있고,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하는 정도의 그 초만큼 이렇게 퉁퉁퉁 튀겨져서 들어오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프로는 유료 버전이니까 프로 아닌 것 중에 고르시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런 타이핑 효과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효과예요. 많아요. 그래서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은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효과, 사라질 때.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효과대로 선택해서 효과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뭐 팝다운으로 사라지게 해도 되고, 반복은 중간에, 요 중간에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시작과 끝 여기 중간 부분의 효과. 그리고 트래킹이라는 거는요, 모션을 추적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모션을 추적해서 같이 이 글씨가 움직이게 할 때 트래킹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별로 쓰진 않으므로 넘어갈게요. 음성 변화는 반대로 여기 글씨를요, 이번엔 제가 이거 녹음은 잠깐 지울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녹음 목소리는 지웠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자막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막이 내가 적은 자막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음성을 스윗한 언니 목소리로 강아지와 고양이에 바꿔서 대해서 이렇게 읽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음성이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읽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른 목걸이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들 목소리를 내가 다른 목소리로 바꾸겠다. 그럴 때는 음성 변환을 해서 변환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목소리가 많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데. 밝은 오빠. 밝은 오빠요?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그러네.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외국인이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것들은 요게 이제 제시나 뭐 이런 게 되는데 지금 한국어는 스위트한 언니, 밝은 오빠 얘네들밖에 지금은 없죠. 여기 남성 오빠 요거 된다.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투를 내가 원하는 말투를 선택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쭉 설명드렸고 한번 또 연습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있으면 좋은데 아마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바로 목소리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될 거고, 그쵸? 음악 있으시면 여기는 음악을 음악, 넣어가지고 네. 확인해 보셔도 되기는 해요. 여기는 음악을 한번 넣어서 해볼까요? 음악이 있으시면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멘트를 적어서 음성 변환해서 목소리로 그걸 읽어보게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자동 캡션 기능도 있지만 자동 가사, 로컬 자막 이런 기능들도 있어서 만약에 어떤 음악이 있다 했을 때 진짜 음악이면 네. 아예 한국어로 해서 가사 만들기 하면은 아마 자동으로 가사를 얘가 생성해 주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캡션하고 좀 비슷한 효과니까 뭐 둘 중에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스티커는 그야말로 스티커예요. 뭐 즐겨찾기 인기 새해 첫날 눌러보시면 이런 스티커 모양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스티커 모양을 클릭하시면 얘가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기 볼 수 있고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위치쯤에 이렇게 막대를 갖다 놨을 때 스티커의 모양이 보이죠? 크기는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스티커 또한 변형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키프레임을 넣고 이쯤에서 스티커를 좀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든지 뭐 또는 이쯤에서 이 스티커를 요 위로 옮겨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놓는 것도 되고, 그러고 한번 실행해보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스티커의 경우도 여기서 이런 모양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 그러니까 갖다 놓고 싶은 모양을 그냥 활용하시면 되고요. 메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리기도 있고,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모자이크 대신에 하는 거. 왜 보면은 아이들 목욕시키는 영상 같은 데서 좀 가려야 되는 부분들에 귀엽게 할 때는 이렇게 뭐 인형 같은 걸로 그 중요한 부분을 가리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시는 역할로도 스티커는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프로 빼고 쓰실 거 쓰시면 돼요. 많아요. 진짜 다양한. 그러면 네, 기법에 가면 이런 폭죽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 끌어다가 놓고 원하는 만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러면 이쯤에서 재생해보면 이렇게 효과가 많으니까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도 너무 많아서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효과들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쭉 그냥 한 번씩 훑어서 보여드려 봤고요.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자주 쓸 것 같은 스티커가 있다면 별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별표를 누르는 경우 위쪽에 즐겨찾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스티커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어떻게 다 찾아요? 그러면 중요한 스티커들, 내가 좀 자주 쓸 것들은 즐겨찾기에 넣어놓고 쓰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풀면 사라지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 화살표는 자주 쓸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넣어놓고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즐겨찾기는 어디다? 즐겨찾기는 요 위쪽이 즐겨찾기인데, 만약에 내가 요 캠핑에서 요 꼬치 그 스티커를 즐겨찾기에 넣고 싶다. 여기 꼬치 스티커에 가보면 여기 옆에 요거 보이죠? 별표. 요게 즐겨찾기예요. 요렇게 누르면 별표의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러면 즐겨찾기에 가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즐겨찾기에 잘못 넣었다, 뺐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도 즐겨찾기에서 여기 있는 별표를 눌러서 빼버리면 돼요. 최근에는 AI 생성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생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간 스카프를 한 북극곰이라고 얘가 예제 텍스트를 적어놨으니까 만약 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거를 얘가 생성을 해줘요. 아, 이거 되게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예, 나왔네요. 되게 귀엽게 나왔네. 마음에 들면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적용해서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곰돌이가 잘 들어왔죠? 자, 스티커 설명했고요. 이제 편집 효과로 갈게요. 이 편집 효과라는 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 스티커는 좀 방해되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다가 효과를 넣을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는 유료니까 프로 아닌 것들 중에 제가 화려함이라는 효과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역시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반짝반짝. 만약 이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면 끌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시작할 위치서부터 이 효과가 끝날 위치까지 이렇게 늘려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는 아까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효과가 적용돼서 나오겠죠? 화려하면 여러 번 해야겠다. 저거는 늘린다고 실행이 되진 않았네요. 그죠? 이야, 여기 엄청 눈발 나게. 아, 눈송이 하셨어요? 네, 이야, 이거 진짜 같네. 네, 괜찮은 효과들이 꽤 여러 가지 있고요. 효과는 복사해서도 옆으로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오른쪽 눌러서 4번 누르면 복사고, 뒤에다가 놓고 싶은 데다 놓고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하면 붙여지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동영상 효과랑 신체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 효과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이 하는 때 있잖아요. 왜 보면은 요런 거를 넣으면은 신체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오는 거고요. 요런 거는 이렇게 신체 주위에 이런 광효과, 빛효과 이런 것들을 내주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인물 동영상이 있으실 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멋있죠? 효과가. 자, 전환으로 가겠습니다. 전환은 뭐냐면 영상과 영상이 바뀔 때에 대한 효과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캣 있는 데다 제가 뒤에다가 영상 하나만 더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하나만 가져와서 이거를 제가 뒤에다 붙여보죠. 자, 이 부분만 일단 볼게요. 이 고양이가 끝나면 원래는 다음 영상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재생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이에다가 효과를 넣는 게 전환 효과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닦아져서 넘어가게 하겠다. 또는 세로 열기를 하겠다. 페이지 넘김을 할까요? 페이지 넘김을 끌어다가 이 영상 사이에다가 놓게 된다면 요 사이에 프레임 넘기기라는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효과, 예를 들어 이 셔터가 마음에 든다. 그럼 얘를 끌어다가 영상과 영상 사이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시간은 이 기간에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기간을 주시면 이 사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전환이 됩니다. 효과가 이것도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아서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가 많긴 하죠. 이런 소용돌이 효과를 넣어볼까요, 이번엔? 그러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서 이렇게 소용돌이로 넘어가지죠. 그래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전환 효과를 전환이라고 한다. 자, 전환 말씀드렸고요. 기능은 되게 요것도 다양하게 많으니까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전환 효과를 중간에 영상 넘어갈 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필터예요.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이 너무 어둡게 나왔거나 우리가 톤을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필터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 요 겨우살이의 필터를, 아니 동백으로 할까요? 이 동백 느낌의 필터를 넣고 싶어요. 그럼 눌러보면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효과가 이렇게 적용돼서 나오는 거를 보고 이 효과 괜찮다 싶은 게 있다면 해당 효과를 끌어다가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보라색 필터 범위를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이렇게 맞춰 놓게 된다면 그 범위까지는 이 필터가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필터가 이제 꺼지니까 보세요. 색깔이 다르죠? 필터가 있을 때의 색깔과
필터가 사라질 때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촬영을 했을 때도 약간 필터 자체가 막 여러 가지 다른 효과가 쓰여지면은 되게 어색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브이로그 같은 경우는 필터를 어느 정도 영상에 맞춰서 그렇게 쓰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쇼와라는 필터를 내가 주로 쓴다. 그럼 모든 영상에 쇼와라는 필터를 넣어가지고 좀 부드러운 느낌의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필터를 활용해 주시면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채도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조절해서 필터를 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편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죠? 자, 마지막 이제 조정에 대한 건데요. 이 조정은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보면 조정이라는 효과가 또 나옵니다. 필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 조정의 경우는요. 밝기, 색깔, 뭐 대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높이겠다라든지 선명하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드를 주겠다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 조정들 있죠. 뭐 색조나 아니면 밝기 이런 값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맞추실 때 조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캡컷에 대한 기능들은 쭉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질문 있으신 부분 질문을 좀 받고 이따가 내보내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세요. 내가 만약에 뭐 캡처할 화면이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캡처할 화면을 멈춰놔요. 그리고 플레이어에 보면 여기 석삼자 있어요. 보통 플레이어에? 햄버거 버튼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어디? 여기 플레이어 오른쪽. 여기. 예. 여길 눌러서 스틸 프레임 보내기. 어? 스틸 프레임 내보내기. 아, 해서 이름 내가 알아보기 쉽게 뭐 고양이 뭐 이렇게 그냥 적을게요. 내보내기는 뭐. 내가 원하는 곳에. 아, 그러고 PNG, JPG 되거든요. 보통 PNG로도 많이 하니까 그대로 내보내기 이렇게 하시면 PNG로 스틸 프레임이 내보내집니다. 한번 보고 올게요. 제가 저장을 한 게 아까 유튜브에 저장을 했고요. 고양이라고 저장했어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틸샷도 찍을 수 있어요. 나름 그래도 선명하게 잘 나왔죠? 저걸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얘기를 드리자면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한 거. 여기 가서 이제 저 유튜브에. 네, 맞아요. 유튜브 할 때 우리가 미리 보기 이미지, 즉 썸네일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 영상을 찍을 때 물론 썸네일을 일일이 찍으셔도 되긴 한데요. 이게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영상을 찍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진 찍는 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아마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바로 저 스틱컷을 활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으니까 잠깐 내보내기 나가볼게요. 자, 내보내기. 자, 여기 이름은 저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오늘 날짜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면 돼요. 내가 알아보기 쉽게 강아지와 고양이. 자, 그리고 이 내보내기가 저장 경로예요. 그럼 여기를 눌러서 내가 저장할 위치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따로 고칠 필요 거의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내보내기 하면 내보내지는 거예요. 저는 컴퓨터에 공간이 부족하대서 지금 바로 내보낼 순 없을 것 같고 몇 개 또 지우고 내보내야겠네요. 어쨌든 자, 이제 저장되죠? 제가 몇 개 지웠거든요. 어쨌든 내보내기 하면 얘가 이렇게 내보내져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내보내질 거예요.
오래 걸리는군요. 기르니까. 아무래도. 원래 영상은 인코딩 할 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업로드 할 때 되게 오래 걸려요. 다 만들어졌고, 요건 이제 닫고 폴더 열기에서 보시거나 하면은 아까 저장하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끊김도 없이 잘 나와요. I can tell you want me. I can show you how. 아까 제가 목소리는 빼버린 거 알고 계시죠? I can tell you want me. 이런 식으로. 자, 영상 다 만들어졌고요. 제가 일단 요 창을 닫아볼게요. 캡컷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가 좀 잘못됐어 이럴 때 다시 고쳐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전에 내가 작업했던 영상을 이렇게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영상을 우리가 불러왔잖아요. 여기서. 그쵸? 근데 그 원본 영상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영상을 저장하시는 어떤 경로 같은 게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거는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원래부터 이 영상이 용량이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포토샵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 뭐 그림 프로그램처럼 그냥 그 파일을 그냥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작업한다의 개념이라기보단 영상에 하이퍼링크 연결만 해서 영상을 그냥 연결해서 가져와서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위치가 바뀌어졌거나 영상이 지워진 경우는 여기서 불러와지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여기서 바꿔서 마음에 들게 좀 편집해서 내보내면 영상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요 옆에 비율이라고 보이세요? 여기 미리 보기 창의 비율. 비율이 우리가 영상을 지금은 그냥 집어넣기 때문에 그 원본의 비율대로 그대로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16대 9 사이즈로 하겠다. 또는 나는 9대 16 사이즈로 하겠다. 원하는 비율을 여기서 설정해서 맞춰놓고 영상 작업을 하시면 그에 맞는 영상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폰 컨텐츠의 경우는 9대 16으로 제작을 해야 할 테고 만약에 일반 동영상의 경우는 16대 9 사이즈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율을 먼저 맞춰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캡컷에 대해서는 진짜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은 잠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기왕 만든 거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딱 50분이긴 한데 내 건 올릴 만한 게 아니고 6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올리셔도 네, 됩니다. 어차피 올리는 방법 우리가 아니까. 네.